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날 새벽 1시 깊은 잠에서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번호가 떠 있었어요. 심장이 갑자기 쿵쿵 뛰었습니다. 이 시간에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일로 전화하시는 걸까?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혼해라.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뜬금없이 이혼을 얘기하셨습니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나 버렸어요.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시어머니가 지금 울면서 뭐라고 하신 거지?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흐느낌을 삼키며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줘. 미안하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눈앞이 어지러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라고 반복하시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핸드폰을 쥔 채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정막 속에서 이혼해라라는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전화를 한 걸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과 슬픔, 그리고 불안이 뒤섞여 차올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걸까? 내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인 걸까? 속으로 수십 가지 생각이 몰아쳤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결혼 생활을 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시어머니와 제 사이는 처음부터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잔소리가 많으셨고 저는 그 기대를 맞추려 애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갈등 요인은 아이 문제였어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속상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조리 잘 해보렴하며 한약이며 건강식품을 보내주셨고 저도 간절한 마음에 그런 노력들을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한숨은 점점 깊어졌어요. 마침내 병원에는 가봤니?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고 넌지시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이를 못 갖는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마음이 저려왔지만 애써 밝은 척하며 병원 검진에서도 이상 없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도 나온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도 같이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예민하게 화부터 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왜 나보고 그런 걸 하래? 하고요. 남편의 그런 반응이 의아하고 속상했지만 저는 더 밀어붙이지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제 노력도 닿지 않는 듯했고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전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한숨 섞인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다 좋은데. 아직 애가 없어서 걱정이야, 걱정.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턱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서러웠지만 애써 참으며 웃기만 했지요. 남편도 옆에서 굳은 얼굴로 밤만 바라보고 있을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마 차 안에서는 말 못하고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그러나 집 문을 열자마자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 정말 너무 속상해. 왜 모두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내버려 둔 거야? 대체 왜 한마디도 못 해준 거냐고. 울면서 소리치는 제게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 엄마 말씀에 그저 내가 죄인이 된 기분인데 너도 좀 이해해줘. 남편의 냉랭한 태도에 저는 더 욱신욱신 속이 상했습니다. 당신까지 그러면 나는 누구 편에 기대야 해? 나 이 집에서 혼자인 것 같아 제가 서럽게 말하자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결국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남편을 기다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까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결혼을 지킬 의미가 있을까? 절망스러운 마음에 이런 생각까지 떠올랐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쳐 잠이 들었던 저는 이내 들려온 휴대폰 벨소리에 놀라 깨어났던 겁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그 새벽 전화였지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이혼해라 전화 이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침이 다 되어서야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풀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휘청거리더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런 남편을 차마 다가가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린 밤의 서러움, 그리고 시어머니 전화의 충격까지 더해져 마음이 얼어붙은 듯 했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어머니가 그런 전화를 하셔?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대답을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말 좀 해봐. 어젯밤 당신 어디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제가 재촉하자 남편은 그제야 입을 떼었습니다. 나 어제 집에 갔었어. 당신하고 싸우고 화가 나서 그냥 엄마 보는 앞에서 술 마시고 엉망이 돼서 남편의 말은 끝이 흐렸지만 저는 그제서야 짐작이 갔습니다. 남편이 늦은 밤 시댁에 찾아가 만취 상태로 우리 얘기를 늘어놓았겠지요. 제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겁이 났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남편은 울컥 눈물을 쏟으며 털어놓았습니다. 나 사실 몇 달 전에 병원 가서 검사 받았었어. 혼자서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근데 결과가 말을 채 잊지 못하고 흐느끼는 남편을 보자 왠지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때문이래 애가 안 생기는 게.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문제 때문에 자연 임신은 힘들 거래. 순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묻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난 시간들이 일제히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병원 검사를 피했는지, 그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왜 저만 죄인처럼 눈치 봐야 했는지,
모든 퍼즐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의 말을 잃고 서 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초췌한 몰골의 시어머니는 문 열어준 저를 보자마자 흐느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거칠게 제 손을 잡고 연거푸 사과하셨습니다. 곧 거실로 들어온 시어머니의 눈에 바닥에 앉아있는 남편이 보였고 시어머니는 그를 향해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못난 자식아. 남편은 놀라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내가 아까 내 입으로 들은 게 정말이더라. 시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해서 새벽에 병원에 전화까지 해봤어. 근데 내가 불임이래구나. 시어머니는 한숨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소리를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내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넌 가장으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남편은 죄송해요 하고 겨우 입을 열었지만 시어머니는 매섭게 말을 이었습니다. 입 다물어. 내가 정말 널 내 자식인 게 부끄럽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치를 떨듯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로 돌아서더니 이번엔 제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얘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의심하고 힘들게 했는지 어쩌면 좋으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거듭 사과하셨습니다. 저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려 그저 함께 울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에서 뜻밖의 말씀이 나왔어요. 너 이혼해라. 저는 흘러내리던 눈물을 멈추고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하지만 슬픈 눈빛으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 아들 같은 놈은 나쁜 남편이다. 내 인생을 더 망치게 놔둘 순 없다. 차라리 이혼하고 내가 행복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평생 죄책감에 못 산다.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가 왜 새벽에 울면서 이혼을 말했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행복을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생각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혼하는 게 나에게 행복일까? 이 사람과 끝내는 게 답일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죽였던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며 절절히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 한 번만 날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바닥을 타고 흐르자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에 가득 찬 제 마음이 쉽게 누그러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래, 그건 내 결정이니까.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오열하는 남편을 잠시 바라보다가 힘겹게 돌아서셨습니다. 떠나기 전 저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이며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꺼이꺼이 울고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있었지요. 저는 이내 힘겹게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근 뒤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수없이 되뇌면서요. 그날 저는 결국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거리를 두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그저 부부싸움이 있어 내려왔다고 둘러댔습니다. 부모님은 제 붉은 눈을 보고 많은 걸 짐작하신 듯 했지만 괜찮아질 거라는 제 말에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는 며칠 동안 남편은 쉼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도 답장을 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장문의 문자 메시지들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정말 미안해.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그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저렇게 무너져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렸지요. 하지만 곧바로 지난 시간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떠올라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 정도 사과로는 부족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혼자였는지.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까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 댁 앞마당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제 마음은 또 한 번 복잡해졌습니다. 원망스런 마음과 모진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시어머니는 거듭 제게 사죄하셨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우리 아기를 내가 너무 힘들게 했어.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차마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고 담담히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젊었을 적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더군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댁 어른들께 구박받았고 가까스로 남편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단다. 내 시어머니가 날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어갔습니다. 난 절대로 내 며느리에게 그때 내 시어머니 같은 짓은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똑같이 해버렸어. 정말 미안해서 어쩌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큰 잘못을 했고 나도 잘못했다. 이 일의 책임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으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다 감수할게. 이혼하고 새삼 찾겠다면 내가 내 앞길 끝까지 돕겠다. 혹시 그래도 우리 아들을 한 번 더 믿어보고 싶다면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널 내 친딸처럼 아끼고 잘할게. 손주 욕심 이런 것도 다 버렸어. 난 그저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제 안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걸까? 미움과 연민, 사랑과 슬픔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목매인 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무슨 결정이든 엄마가 다 받아들일게.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비로소 마음 한 구석에서 솔솔 피어오르는 어떤 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저는 짐을 챙겨 다시 서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나뒹군 이삿짐 상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제 짐을 정리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제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아왔구나. 나 나가려고 짐 싸놓은 거야. 이 집은 당신 줄게. 남편의 목소리는 변명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남편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와 마주 앉아 차분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숨긴 일 쉽게 용서되지 않아요. 나 혼자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는데.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우리는 누구보다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끝내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나 아직 당신을 완전히 잃고 싶진 않아요. 제가 어렵게 꺼낸 말에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 둘 다 많이 노력해야 해요.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제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은 간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담담히 제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말 것. 둘째, 아이 문제는 이제 우리 둘이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할 것. 우리 필요하다면 입양도 생각해봤으면 해요. 남편은 눈물을 훔치며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고마워. 나 뭐든지 다 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혼 대신 한 번 더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함께 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저에게 헌신했고 시어머니도 약속대로 저를 딸처럼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이 문제도 더 이상 우리 사이의 벽이 되지 않도록 솔직히 대화하며 방법을 찾기로 했지요. 얼마 후 저희 부부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긴 상의 끝에 저희는 입양을 통해 아이를 갖기로 마음을 모았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께서도 흔쾌히 찬성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앞장서서 입양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저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 손주가 꼭 내 피를 이어받아야겠니? 너희가 사랑으로 키우면 그게 내 손주지.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고 남편 역시 어머니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4년 차에 접어들던 봄, 드디어 저희는 예쁜 딸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생후 2달 된 아기를 집으로 처음 데려오던 날 시어머니는 집 앞까지 나와 꽃다발을 들고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제가 아기를 안고 서 있는 것을 보자 시어머니는 입을 손으로 가린 채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제가 아기를 조심스레 시어머니 품에 안겨드리자 시어머니는 세상 가장 따뜻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녀, 그리고 우리 딸 고생 많았다.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아기를 안은 채 연신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눈물 어린 포옹으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제가 친정엄마와 딸처럼 정답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지요. 물론 아픔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함께 그 상처를 보듬어가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1시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전화 한 통은 한때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었던 순간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큰 폭풍도 사랑과 이해 앞에서는 결국 잦아들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다시 일어섰고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상살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